대부분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반박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7일에는 그 김영민 뉴스 브리핑에서 고 이재선 씨의 그 육성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정신치료약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김영민 뉴스 브리핑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앞서 그 뉴스원에서는 2013년 3월 16일 그 이재선 씨의 교통사고 전에 이미 그 2월 달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그런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새해 들어서 어쨌든 이재명 지사의 형님, 그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 치료와 관련된 이런 보도가 쏟아지는 건 어쨌든 검찰이 그 이재명 도지사가 그 형님인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다. 그것과 관련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지사 형님에 대해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려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는 2012년 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부터 이재명 지사의 형님인 이재선 씨와 또 그 가족들 그리고 그런 것을 그 가족들의 그런 이야기를 쭉 그 정치인들이 야당이라든지 당시 새누리당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이용을 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이재명 도지사를 음해하는데 그 형님의 그 좀 어떻게 보면 불행한 그 가족의 일인데요. 그런 정신병의 그 증상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억지로 입원했니, 강제로 입원을 시도했니 안 했니 그걸 가지고 계속 좀 말을 만들어서 이용 공격을 하고 오는데 써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 지사의 형님 그 이재선 씨가 정신병 치료약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2012년으로부터 10년 전인 2002년도에도 그런 정신병약을 먹었다는 것을 본인이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선 씨가 그 블로그에다가 그런 내용을 쭉 적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2002년도에 한 그 정신병 의사로부터 그 받은 그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본인이 정신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해서 받은 게 아니고 부인과 또 이렇게 알고 지내던 그런 그 백모 의사와 이렇게 그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 백모 씨 의사가 어디서 이제 받아온 그런 정신병 치료약, 조증약이라고 하는데 조증약을 주어서 그것을 먹었다 이렇게 밝힌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자신이 이제 그러니까 2002년도에도 그렇게 백모 의사가 어디서 받아온 그 정신병약을 줘서 자기가 이제 그거를 먹기를 거부하자 그 부인 박인복 씨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도 의사가 선의로 주는 것인데 한 번쯤 먹어보면 어떠냐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부부싸움까지 했다 그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또 의사가 준 성의를 생각을 해서 한 번을 자기가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가지고 약을 시추통에다 버렸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조증이 아니었으니까 그 약에 효과가 없는 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남겼는데요. 어쨌든 약을 한 번은 먹었다는 것이죠. 먹었는데 그 약을 한 번 먹고 효과가 있고 없고를 자신이 판단하는 건 어려웠을 문제고,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부인도 이재선 씨에게 그 약을 권유했으니까, 약을 복용하도록 권유를 했으니까 그거는 당시에 그 박인복 씨로서는 남편인 이재선 씨가 정상적이지 않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신병 약을 먹으라고 권한 것이죠. 2002년도 그때에도 그 부인은 이미 남편이 좀 정상적이지 않아서 그런 정신과 약을 먹는 것을 권했다 이런 사실이 이재선 씨가 블로그에 쓴 글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약을 받는 자리에
물론 그 부인도 동석을 해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였다고 하니까 그 약은 어떻게 보면 그 처방받지 않은 약이죠. 그 뭐 백모 의사의 뭐 후배가 의사가 정신과 의사였는데 그 의사가 지어준 약을 먹었다고 하니까 그 약을 받기까지는 그 부인도 일정한 묵인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약을 이미 2002년도에 복용하기까지는 부인 박인복 씨도 그런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불거지는 게 2010년 6월 2일 날 이제 이재명 당시 이제 변호사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되고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형님인 이재선 씨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그 형님을 결국 연락을 다 끊고 시청 직원들에게도 다 연락을 다 끊게 하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난 어쨌든 이재선 씨가 2012년 7월 달에 그 어머니 집을 찾아가서 그 말로 담기 어려운 그런 행패를 다 부렸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여동생을 때려가지고 결국은 크게 상해를 입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건조물 침입 그게 이제 뭐 새누리당 당시 뭐 성남시 의회 뭐 의총장에 난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업무 방해 뭐 그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2012년 그때 아주 문제를 아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사를 받게 됐고 고발이 된 거죠. 고소가 됐고 그래서 2012년 12월 14일 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는 그 이재선 씨에 대해서 이제 불기소 결정문을 냈는데 그 결정문 내용을 쭉 보면 그 이재선 피의자죠. 피의자 이재선이 스스로 정신감정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검사에게 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정신감정서가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시한부로 기소를 중지한다. 이렇게 밝힌 거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불기소 결정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은 그 다음 해인 2013년 4월 4일 날 결국은 500만 원에 대한 500만 원 약식 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4월 4일 약식 명령이 나오기 전인 2월 달에 2013년 2월 달에 이번에 뉴스원에서도 보도됐다시피 이런 정신과 진료 기록이 쭉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월 달에 그런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고 이어서 그 4월 4일 날 약식 명령이 나오기까지 그런 정신과 진료 기록이 거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게 좀 합당하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일들을 겪고 그 한 1년 그냥 막 온갖 고생을 당했겠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2014년 11월 달에 이재선 씨를 그 부인 박인복 씨와 그 딸이 국립불국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그 입원을 시킨 것은 결국은 부인과 그 딸에 의해서 입원을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생전에 뭐 이재선 씨가 정신병이 없었다 이렇게 부인이 말한다는 것은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정신병이 없는 사람을 그 부인과 딸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 교통사고로 그런 후유증으로 그런 정신병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이미 그 10년 전인 2002년도에도 그 부인은 조증약을 투약하도록 그렇게 이재선에게 권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선 씨의 그런 투약 기록이라든지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면서 거론했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뭐 그런 정신병이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좀 앞뒤 상황이 맞지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볼 때 어쨌든 11사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그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끝으로 공익고발단의 그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월 9일 날 김부선 등 4명에 대해서는 고발을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현재 공익고발단으로 이름을 올려주신 분들은 2019명이라고 지금 알려왔습니다. 이제 오늘이죠. 8일 날 어쨌든 고발장 내용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서 9일 날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공익고발단이 활동이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 사건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독촉을 하고 계속 그 공익고발단에 참여하는 인원들을 고발단 이름을 서울중앙지검에 이렇게 추가로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공익고발단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은 계속 모으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공익고발단에 참여하는 방법은 먼저 한웅 변호사에게 그 문자로 이름과 주소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공익고발단에 참여한다는 그런 뜻으로 10,000원을 한웅 변호사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문자를 보낼 한웅 변호사 전화번호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010-2221-1000입니다. 그리고 10,000원을 보낼 계좌번호는 신한은행 140-010-407778 법무법인 12 한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익고발단에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 방송을 진행한 저는 이프레스 편집인 이완규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